당신? 누구세요?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진우. 제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뭐라고요? 감옥이라니. 당신, 누구세요? 병실에 울려 퍼진 아내의 목소리에 이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진우. 남편?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뭐라고요? 감옥이라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기억을 되찾은 환자. 하지만 그녀가 되찾은 기억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서연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에 치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3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 이진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처럼 연희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결혼 생활도 자신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의사는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결혼식은 어땠는지. 연희는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연희는 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진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희는 조금씩 진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상했고 다정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이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연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기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하지만 그것은 진우가 기대했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제 남편인 척하는 거죠? 연희의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연희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박민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에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어요. 민재를 모함한 사람이 따로 있었죠.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연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민재라는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6개월간 돌봐온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연희의 지갑에는 분명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2명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박민재의 아내인 32세 서연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진우의 아내인 32세 서연이. 놀랍게도 이들은 동명이인이었고 같은 나이였으며 심지어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일
두 서연이가 같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박민재의 아내 서연이는 교통사고로, 이진우의 아내 서연이는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수 상태였고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두 환자의 신원이 뒤바뀐 것입니다. 박민재의 아내가 이진우의 아내로, 이진우의 아내가 박민재의 아내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이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6개월간 돌본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박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심한 기억상실증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면회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몰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자극을 주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박민재가 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그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자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우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많이 저하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내는 요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고 있었고 자신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6개월간 돌봐왔던 것입니다. 박민재의 아내 연희는 진우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남편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은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기억을 잃어서. 아니야, 연희야. 내가 미안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아직 2년의 형기가 남아 있었고 연희는 6개월간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이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내는 기억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함께 지낸 박민재의 아내 연희는 건강하고 영리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진우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돌보면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친절했고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도 진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두 환자의 신원이 뒤바뀐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응급실에서 한 여자가 두 환자의 소지품을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진우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은. 그녀는 3년 전 진우와 헤어졌지만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진우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를 스토킹했습니다. 그의 아내 연희를 질투했고 그들을 떼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연희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지은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하게 생긴 같은 이름의 여자가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은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병원에 잠입했습니다. 응급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두 환자의 소지품을 바꿨습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 모든 것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진우의 진짜 아내는 더 심한 뇌 손상을 입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우는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다가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재의 아내 연희가 진우의 아내로 오인되면서 진우는 그녀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지은은 이것을 지켜보며 질투에 미쳐갔습니다. 경찰은 지은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환자 신원 바꿔치기, 의료 기록 조작, 그리고 진우의 진짜 아내를 요양원에 방치하도록 만든 것까지. 저는 그냥 진우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없어지면 오빠가 다시 저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지은의 고백은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민재의 억울한 옥살이에도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3년 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투자회사에서 일했는데 고객들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의 상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상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모든 죄를 민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상사가 바로 이진우의 대학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최성훈. 진우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훈은 민재를 감옥에 보낸 후 그의 아내 연희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 없는 연희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남편을 믿으며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성훈은 연희를 괴롭혔습니다. 스토킹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성훈이 그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훈을 조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성훈이 연희가 건너던 횡단보도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건넸고 그 차량이 연희를 쳤던 것입니다. 연희가 계속 나를 거절해서 화가 났어요. 그녀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성훈의 자백은 끔찍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지은은 질투심으로 환자 신원을 바꿨고 최성훈은 박민재를 모함하고 그의 아내까지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박민재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석방되었고 아내 연희와 재회했습니다. 3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이진우는 진짜 아내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못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민재와 연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억울한 옥살이로 잃었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지지하며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6개월간 이진우와 함께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우는 정말 그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른 남자와. 아니야, 연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기억을 잃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민재는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잘 돌봐준 덕분에 연희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진우는 진짜 아내와 함께 재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 박민재의 아내와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연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 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한눈에 반했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비가 왔어. 하지만 너는 웃으며 말했지. 비 오는 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민재와 연희가 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진우는 6개월간 민재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알고 돌봤고 민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민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박민재의 아내 연희는 진우의 진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자가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의 아내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우의 아내는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기억을 잃었던 적이 있어서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두 연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박민재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연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과거를 뒤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아내 연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여보, 예전 기억은 안 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연희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3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한지은과 최성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환자 신원 조작과 의료 방해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우는 사기, 횡령,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성훈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 지은이 진우를 스토킹하며 저지른 범법 행위들. 재판정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그녀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그의 오만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흐른 어느 봄날 두 부부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민재와 연희,
그리고 이진우와 연희였습니다. 어머, 진우 씨. 박민재의 아내 연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연희 씨, 오랜만이에요.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카페도 잘 되고 민재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연희가 많이 나아졌어요. 진우의 아내 연희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신기한 인연이에요. 같은 이름에 비슷한 나이에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하고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운명이었을까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현재의 행복들, 미래의 계획들. 사실 저는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6개월간 연희 씨를 돌보면서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짜 아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도 진우 씨에게 마음을 열었었어요. 기억이 없었으니까 진우 씨가 제 남편이라고 믿었죠. 박민재의 아내 연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아내 연희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지고 네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래요. 같은 이름을 가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요. 두 연희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간 민재와 연희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 당연하지. 이제 슬픈 일은 다 지나갔어. 두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때 뒤엉켰던 인생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내. 6개월 만에 돌아온 기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두 여자의 인생. 그것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민재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이진우는 진짜 아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자, 서연이와 서연이. 그들은 각자의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진우와 박민재, 그리고 두 서연이. 그들은 모두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